일본은 20세기의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투자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오로지 절약 기술 하나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상상 불가, 일본의 재미있는 그러나 극단적인 절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에 물을 타서 마신다입니다. 이것은 제 일본 지인에게 추천받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물을 타서 마시는 게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페 라떼에서 에스프레소가 빠진 맛이랄까요? 물을 타서 얼음을 넣어 마시면 몸에 좋은 밀키스의 맛이 나죠. 저랑 제 지인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설마 우유를 이렇게 해서 마신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2019년 일본 아침 정보 프로그램 집의 절약 방법 소개 코너에 방송된 적도 있었거든요. 5년 만에 1000만 엔을 모았다는 주부가 우유에 물을 타서 마신다는 절약술을 소개하면서 우유와 물을 8:2로 섞어서 마시면 맛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좀 더 많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부는 이렇게 우유에 물을 타 마셔서 연간 1만 엔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의 모회사인 오리엔탈랜드의 주식을 산다입니다. 오리엔탈랜드의 주식을 800주 갖고 있으면 주주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1년에 자유이용권을 4장씩 준다고 하네요. 자유이용권이 한 장에 8,200엔이니까 32,800엔이 절약되는 셈이죠. 참고로 2017년에는 오리엔탈랜드 주식이 6,000엔 정도였는데요. 계속 가격이 올라서 2021년 12월 현재는 한 주에 18,000엔이 됐습니다. 2017년에 주주대를 받으려고 오리엔탈랜드의 주식을 800주 산 사람은 지금 1억 원을 벌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32,000엔 아끼려고 주식을 1,500만 엔 어치나 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죠? 주가가 매년 400엔보다 더 떨어지면 손해이니까요. 하지만 장기 보유는 필승! 40대 조기 은퇴를 위해 절약과 주식 투자를 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토르트 식품을 데울 때 계란말이 팬을 이용한다 입니다. 저는 카레를 렌즈에 데우는 것보다 뜨거운 물로 데우는 쪽이 따뜻함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같아서 3분 카레는 뜨거운 물로 데우는 편입니다. 그런데 3분 카레 하나 데우려고 중짜 냄비 하나에 물을 가득 데우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가스와 물을 전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설거지도 귀찮고요. 그러니 이럴 때는 레토르트 봉지의 크기에 딱 맞는 작은 네모 계란말이 팬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봉지 사이즈에 딱 맞는 팬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물과 가스를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카레를 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레 봉지의 일부가 바깥에 나오는 냄비와는 달리 계란말이 팬에 카레 봉지를 눕히면 봉지 전체를 동시에 데울 수 있으니까 가장 적은 물과 에너지로 빠르게 카레를 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 렌즈를 돌리면 나오는 전기세, 냄비를 사용하면 나오는 수도세, 가스비를 모두 아낄 수 있겠죠. 혼자 사시는 분, 그리고 절약을 위해 도시락을 사시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약술은 바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동차 없이 살던 커플이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본 가족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 학교까지 혼자 다닐 수 있게 되면 차를 팔아버립니다. 바로 절약을 위해서 말이죠. 일본은 도심의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자동차는 주말에 장보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꼭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사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요? 주말에 다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동차 여행을 갈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면 충분할 테고요. 자동차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감가상각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과 검사비까지 나갑니다. 만일 집에 주차장에 딸려 있지 않다면 주차비도 따로 내야 하죠. 그러니 자주 쓰지 않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순수한 낭비입니다. 우선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버리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연료비와 차량 검사 비용을 합해 매년 14만 엔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자동차를 사지 않았으니까 자동차 구입 비용도 절약됐겠죠. 일본 평균 신차 가격은 290만 엔이고 차를 한 번 사면 7년 정도 탄다고 하니까 중고차 인수 가격을 고려하면 연간 최소 30만 엔 정도가 절약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절약되는 금액이 약 44만 엔. 만일 이를 어딘가 다른 곳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미래엔 더 큰 차이가 되어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일본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일본처럼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 나라에서는 사실상 절약 이외에는 주택 구입이나 노후 생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블의 타격이 그만큼 컸던 것이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 금리 인상, 침체에 빠진 경제, 1%대 성장, 부채의 늪,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디레버리징 등등. 그런데 이건 요즘 우리도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일본의 초초 절약술,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뭔가 참고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